마지막 주제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북주민 통합과 관련돼서 시민단체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남북주민과 관련돼서 통합될 수 있는 것과 관련돼서는 통합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분리돼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실무자들은 분리돼서 하는 사업 또는 함께 하는 사업과 관련된 이런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제 과거에 주로 한 것은 분리되는 교육이 많았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가능한 한 접촉을 늘릴 수 있는 통합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통합교육 중요하다. 그럼 우리 통합교육 만들어서 하자라고 해서 남북 간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남북 간 함께하는 멘토링 교육, 남북 간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캠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준비 없이 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편견을 교착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함께 하게 할 때는 사전 교육이 필요해요.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편견을 고착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통합 능력을 고착할 수 있는 교육,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무자로 했을 때에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가가 중요해요. 통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과정을 만들어 있어야 되고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말하고 해야 되는 이런 운영 과정과 운영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건 함께 일하는 것인 것 같아요. 남북 출신 실무자가 어떤 통합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재단의 경우에는 우리 북 출신이 27, 8%가 됩니다. 그리고 남 출신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민간 단체의 경우에서도 실제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삶을 같이 하고 대화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직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상당히 서로 간의 강점과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을 밟을 수가 있겠죠. 민간단체의 특성과 운영에 따른 전문성을 함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통일과 관련된 민간단체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바뀝니다. 어떤 경우는 대북지원단체, 그러니까 대북지원단체 한 가지 인권,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경우, 또 하나의 경우에는 평화통일교육, 그리고 지금 이렇게 탈북민 정착지원교육 이렇게 4가지의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실무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단체들은 행정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출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안 이런 계획이 있겠지만 그 단체의 특성이 인권단체일 경우에는 세계 보편적인 인권교육의 특성을 알면서 특히 북한 인권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이렇게 탈북민 지원과 관련돼서는 탈북민에 대한 이해교육과 남한교육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소양들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탈북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실무 행정가의 태도를 넘어서 공감의 마음을 가지는 실무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공감의 마음을 가진 실무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부처에 있는 사람, 저희와 같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 지원단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민간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민원을 상당히 많아 받아요. 근데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탈북민 이제 지원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 신청서를 해야 되는데 신청서 어떻게 받아야 돼요? 컴퓨터 들어가서 다운받아야 돼요. 컴퓨터가 없는데요? 그러면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하나센터에 가서 하세요. 하나센터가 멀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걸 컴퓨터 어떻게 하세요?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서류 떼는 방법을 안내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고 났을 때는 나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 어려운데 왜 지원 안 돼요? 라고 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받게 됐는데 그때 저희들의 태도는 공감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 비폭력 대화를 이제 썼던 뭐 마샬 그 박사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 비폭력 대화에 어떤 대화가 나왔냐면 그 독일인들이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상당히 많이 학살을 했어요. 그 전범회를 할 때 어떻게 유태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있었느냐? 대답이 쉬웠어요. 예? 쉬웠다고요? 아니 어떻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고 하는 건 법과 규정대로 했습니다. 기준대로 했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법과 규정대로 하고 기준대로 하기는 해요. 그건 안내를 할 수 있어요. 그 안내를 하지만 그 결과 자체는 그 규정과 내용과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실무자의 따뜻한 마음, 공감, 그러니까 결과는 지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아 그렇게 힘들었네요. 아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아 근데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었네요. 라는 그 공감과 따뜻한 마음이 결과는 지원을 똑같이 안 해줬어도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유대감을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실무자들은 탈북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그랬죠.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정착인 것 같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 모든 방법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 취업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특히 법률 문제도 많아요. 저도 지금 정착지원제도 물어보면 몰라요. 그건 뭐냐면 그 기본적인 방향성과 관련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알긴 하지만 좀 더 들어가면 연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가져야 돼요. 이 정착지원 분야에 관련된 사람끼리의 네트워크 그리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지에 따르면 사람이 이제 돈을 생각하게 되면 되게 이기적이 된다는 그런 그 심리적 결과가 있는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좀 저희 그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남한 일반 사회에게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 사례에서도 같은 데를 갔다 왔지만 남한 친구들은 좀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했고 또 북한 친구들은 다르게 생각했는데 또 초반에 얘기했던 어떤 동일한 경쟁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좀 이기적이 되어 있지 않은가 북한을 바라볼 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실질적인 어떤 통일의 어떤 방식이로든 간에 관계 개선에선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남북 통합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북 상호 이해 그리고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이해를 위한 그런 교육이 확산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평화 통일 교육 하게 되면 통일과 관련된 이런 교육인데 그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 마음가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교육이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될 때 우리가 이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탈북민과 가까워질 때에 그 가까워지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경제주의 그리고 생존주의 의식이 이걸 척척을 어렵게 해요. 그 한 예가 탈북민이 여기는 이제 국군 가족이었었어요. 탈북민이 오자마자 한국에 이제 한국에 살았던 가족이죠. 가족 만나자고 딱 만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잘했어 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나중에 갔다 오고 나서 나는
이제 웬만하면 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왜 그랬냐 하면 잘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게 그 벽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오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요청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경제주의 인식.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나의 이익이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나의 이익이 뭔가 이렇게 뺏겨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둬요.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방식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해봐. 이렇게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포용적이지 않은 것, 남을 배려하지 않으려는 경제적인 의식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예. 네, 저는 전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1년 아니에요. 이번 상반기에 제가 원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보면은 원서 지원할 때 그 첫 번째가 플랫폼으로 하잖아요. 할 때 보면은 지역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함경북도 무산인데 제가 밝히고 싶어서 나기보다는 제가 뭐 고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도 저도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제가 거기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왜냐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제가 그 고향 출신이 북한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할지 안 할지는 이제는 저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하기까지 어찌 보면은 한 1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10년이 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원서를 써야 되는데 지역 출신부터 학교까지 고향에서 어찌 보면 그 살았던 그거를 이렇게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받아들이는데. 근데 왜냐면 그걸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숫자로 봤을 때는 증가하고 매년 3,000명이 오고 뭐 그렇다고 하고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더 나은 어찌 보면 남한에서 정착하고 또 더 나은 한반도를 위해 가지고 같이 꿈꾸고 뭐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 그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정책 지원이라는 게 첫 번째 이 원서 쓰는 데부터 북한이 그러니까 그 함경북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그러면서 이 정도는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그 하나재단에서 남북 북한 출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방에 계시는 분하고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의 그 삶의 만족도에 좀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북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밝히지만 이렇게 마음에 그러니까 부담이 없이 꺼리낌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야기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가슴이 참 짠하면서 그런 것이 없는 사회가 됐을 때 포용적인 우리 한국 사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사회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돼서 지역과 지방과 관련돼서는 실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실제 대부분들은 지역에 살려고 해요. 아니요. 서울에 가장 오려고 해요. 모든 문화와 취업이 몰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지방에 자신의 그러니까 선택도 하기도 하지만 할수록 이제 지방에서 이제 살게 되신 분들이 만족도가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해서 가기도 하지만 원치 않아서 지역에 가기도 하지만 막상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좀 더 이렇게 팍팍하지가 않아요. 삶이 좀 더 다정다감하고 소통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 정착하기가 훨씬 쉬워서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혹시 어떻게 질문 다 하셨나요? 아니면 더 하실 분이 있나요? 예.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북한의 학교 시스템이 조금 궁금한데요. 북한은 이제 집단주의를
사회주의 체제에 따라서 집단주의를 좀 지향하고 우리는 이제 개인주의를 좀 지향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시스템이라는 게 좀 시험이나 성적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경쟁이 원리가 조금 이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북한에서는 그런 경쟁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북한의 경우에서도 이제 학교가 우선 성적은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 이제 성적 갖고 공부도 이제 잘해야 되지만 상급 학교 진학하거나 대학 가거나 그럴 때 성적 외에도 의외로 국가가 사회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북한에도 사교육이 생겨나고 있고, 학교 들어갈 때 일부 국가가 무료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과 관련돼서 또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연줄이 있고 사상성이 좋고 이런 것이 영향을 이제 미치는 이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냐면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한반도 화해자로서의 역량을 저는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 화해와 평화, 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 갈등 해결, 대화 중재자로서의 이런 전문성을 향상하기를 원하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대하고 격려하고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는 좋은 네트워크 그리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